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지식 생태학자,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으로 여러분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코나투스가 우리 자기개발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성공과 성장 또는 기업으로 따지면 어떻게 나의 능력을 개발시킬 것인지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성공 지도에는 나의 성장 지도가 왜 없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다른 사람의 인사이트에 중독돼 있지만 왜 나는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누군가가 성공했다고 치면 성공한 매뉴얼을 여러분한테 주면 여러분은 그대로 따라하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한번 정면으로 파고들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보고 우리가 보다 더 자기의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라는 개념에 비춰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코나투스는요, 간단하게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극적인 의미로는요, 모든 사물이나 사람은 지금 존재를 그냥 지속시키려고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컵 안에 있는 물은 컵 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요. 사람도 자기 존재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존재를 위협하는 뭔가 외부적인 요인이 오면 그때 거기에 저항하기 시작하는 게 코나투스고요. 더 중요한 건요, 코나투스는 적극적인 의미로 자기 존재를 그냥 현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 플러스 그걸 넘어서서 자기를 보다 더 확산, 개발하려고 하는 본능적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코나투스는 자기 존재를 지속시키려고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다른 코나투스를 갖고 있는데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한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의 코나투스대로 살아라. 다른 사람의 코나투스를 모방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왜? 너는 너만의 고유한 원본, 고유한 오리지널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너의 코나투스가 전대미문에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그런 욕망이 물줄기가 있으니까 그 물줄기를 잡고 너답게 자기답게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명랑한 삶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요, 하단에는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게 뭐냐? 제가 2015년도에 킬리만자로 갔다 왔어요. 2012년도에는 사하라 사막 갔다 왔고, 이렇게 어제와 다른 저는 경험을 끊임없이 반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경험만 하고 경험한 것만 갖고 책을 쓰면 제가 좌정관천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쓴 책을 또 엄청나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에는 책입니다. 밑에는 경험의 바다가 있고 상단에는 어마어마한 독서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책을 읽었던 개념과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이 융복합되면, 즉 경험과 개념이 융복합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코나투스, 창의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개념과 체험이 만나야 됩니다. 개념이 없는 체험은 위험한 거고요. 체험이 없는 개념은 관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과 다르게 코나투스가 폭등하는 창의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려면 개념과 체험을 어제와 다르게 쌓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화두 중에 하나는 야성과 지성입니다. 진짜 창의성은 길들여지지 않는 사유, 야생성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지성이 추가되지 않으면 지성이 없는 야성은 야만으로 흐를 수 있고 야성이 없는 지성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 만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만나야 될 화두는 재미와 의미입니다. 재미있으면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는 의미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 의미는 없는데 재미만 있으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전락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포함해서 모든 일들은 첫째 재미있어야 되고요, 둘째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제와 다른 창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암과 삶과 일을 이렇게 세 가지 화두로 정리를 한다면 가운데 오름이라는 게 저는 소금입니다. 생선이 썩지 않고 상온에서 오랫동안 보관되는 방법은 소금에 절임을 당하는 겁니다. 소금에 절임을 당하지 않는 생선이 썩듯이 오름이라는 소금에 절임을 당하지 않는 일과 삶과
그 다음에 암 이런 것도 저는 썩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코나투스는 저 세 가지가 만나야 됩니다. 체험과 개념, 재미와 의미, 야성과 지성, 이런 것들이 만나게 되면 삶에 있어서 놀라운 지혜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책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고 어디서 만들어내야 될까요? 나가서 몸을 던져봐가지고 직접 경험해봐야 됩니다. 코나투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직접 겪어보고 마주쳐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코나투스라는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다음에 생각했던, 사람 만나서 책을 읽어봤던,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성공 방정식, 성장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그거에 대한 예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작가 중에 바보의 벽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우연히 하나의 공식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Y는 AX라는 공식을 발견했어요. 자, 여기서 A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을 다 얘기합니다. 자, 경험의 무게고요. X는 뇌에 입력되는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A가 제로인 상태일 때 X가 계속 커지면 Y 값은 뭐가 될까요? 제로가 되죠. 자, 예를 들면 아기를 낳아본 산통 체험을 경험해본 한 여성분이 나타나서 남자 수강생을 대상으로 애를 낳아본 경험에 대해서 열강을 하면 남자 수강생들은 거기에 리액션을 보여주면서 막 반응을 보여줄까요? 남자들은 애를 낳아본 경험이 없어요. 자, A가 제로니까 이 여성분이 남자들한테 X라는 정보를 계속 입력시켜도 남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나투스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경험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이 공식에서 얻었습니다. 제가 이 공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공식을 만들었냐면요. Y는 2R 제곱. 그러면 2가 뭡니까? 경험이잖아요. R이 두 개면 하나는 reading, 하나는 relationship. 책을 많이 읽어도 내가 경험한 게 없으면 그 책 읽은 걸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없기 때문에 Y 값이 제로로 바뀌는 거고, 내가 경험이 없는데 인맥을 계속 구축해가지고 인간적 자극을 받으면 그런 거는 또 치명적인 인맥이 탄생합니다. 자, 그러면 Y는 AX에서 Y는 2R 제곱으로 제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공식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또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어떤 공식을 만들었느냐. Y는 2R 제곱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T를 하나 더 넣었어요. T, thinking. 자, 그 다음에 분모에 L이라는 언어를 집어넣습니다. 분모 값이 작아져야 Y 값이 커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가 책 읽었던 거, 자기가 사람 만났던 거, 생각했던 것들을 굉장히 아주 심플한 언어로 벼리고 벼려가지고 표현하지 않는 이상 Y 값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일생 이론을 만들어내려면 경험도 어제와 다르게 해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인간관계도 계속 바꿔나가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부실하거나 천박하면 Y값도 천박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언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은 여러분하고 제가 5분간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다 언어라는 생각에 옷을 입혀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그때 입고 나오는 옷이 어떤 옷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바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격이 인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에다가 진짜 나만의 일생 이론을 만드는 거는 내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맨 왼쪽에 미스터리의 경험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오른쪽 끝에 가면 마스터리의 경지에 이릅니다. 그러면 미스터리에서 마스터리로 가려면 관찰, 고찰, 통찰, 성찰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관찰은 불규칙한 현상을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공통적인 패턴을 꼽아내는 겁니다. 관찰한 데이터를 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정보로 만들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고찰. 고찰한 데이터를 정보를 가지고 이제 문제 상황에 적용해서 깨달음이 추가가 되면 지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통찰이 일어납니다. 그런 지식을 어제와 다른 문제 상황에 어제와 다르게 적용하면서 깨달음과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놀라운 지혜가 상생하는데 그때 성찰이
뒷받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 경험의 바다에서 관찰을 해보고 고찰해보고 통찰하고 성찰하면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 위섬으로 바뀌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길들이 탄생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관찰하면 법칙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거 많이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규칙을 정하기도 하고 원칙을 정하기도 하잖아요. 규칙과 원칙은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든 거라고 그러면, 법칙과 원리는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계속 주도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공통된 패턴을 뽑아가지고 법칙을 만드는 거고요. 그걸 더 정교하게 만들면 이제 원리가 탄생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저는 지식 생태학자로서 시간이 나면 자연에 가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관찰하는데, 동박새가 지렁이를 잡아먹고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지렁이가 바깥으로 나오죠. 땅속에 있는 지렁이는 언제 땅 위로 나올까요? 빗방울이 막 땅을 이렇게 찍으면요, 땅속에 있는 지렁이가 피부로 진동을 감지한 다음에 바깥으로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저 새가 잡아먹는데, 저 새의 삶의 위기는 언제 오느냐? 비가 안 오는 날 지렁이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이때 새는 이론적으로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저 새가 평상시에 지렁이 행동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찰한 다음에 이 새가 무릎을 치는 통찰을 얻게 됐습니다. 아, 지렁이가 땅 위로 나오는 날은 비가 올 때 나오는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새가. 그래서 새가 이거 역이용합니다. 비가 안 오는 날은 부리로 막 땅을 찍고 다니면서 지렁이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땅속에 있는 지렁이는 땅이 울리니까 비 오는 건지 알고 나왔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겁니다. 이렇게 자연 현상을 관심 있게 관찰한 다음에 고찰하고 통찰해서 성찰하면 이렇게 멋진 자연 현상을 지배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들 수 있고, 그걸 더 발전시키면 이제 원리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원리들이 축적되면 자기만의 일생 이론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일리 법칙 아십니까? 미국의 보험 설계사가 300번의 사건 사고를 방치하면 29번의 큰 사고가 나고, 29번의 사고를 방치하면 한 번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 1, 29, 300 법칙입니다. 이것도 보험 설계사가 꾸준히 사건 사고를 관찰한 결과 저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법칙을 만든 겁니다. 저는 이걸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300번의 진지한 실천을 매일같이 반복하면 29번의 대회에 나가서 성공 체험을 맛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따고, 저처럼 30년 동안 매일 진지한 실천을 반복해서 계속 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100권의 책을 쓴 위대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보는 사람한테는 어느 날 갑자기지만, 그걸 만들어낸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진지한 실천을 반복해서 흔적을 축적해가지고 목적의식을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그런 사건,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코나투스라는 책에다가 집어넣은 원리 중에 예를 들면 우발적 마주침의 원리, 이런 게 있습니다. 마주침 속에서 깨우침이 생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깨우침이라는 것을 발견하려면 어제와 다르게 낯선 환경에 가서 부딪혀보고 마주쳐보고, 경계를 넘어가지고 전공서적 바깥에 있는 책도 읽어보고, 지적 마주침, 그리고 낯선 사람과 자꾸 만나서 마주쳐보기도 하고, 인간적 마주침. 그러면 마주침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제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과 책을 읽어서 만났던, 사람을 만났던 깨우침을 여러분만의 언어로 계속 벼리고 벼려서 여러분만의 놀라운 언어를 만들고 법칙을 만들고 원리를 만드는, 그래서 누군가의 성공 방정식, 누군가의 성공 이론,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 누군가의 성장 지도, 누군가의 성장 매뉴얼을 일방적으로 따라가지만 마시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법칙, 원리, 이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